전국 지표조사를 해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.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중도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하는 여론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. ARS를 하게 되면은 바빠 죽겠는데 기계로 얘기하는 걸 누가 하겠어요?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강성 지지층, 그다음에 고관여층들 위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중도나 아니면 무당파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에 둔감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뭐 유리한 거는 리포트하고 불리한 거는 뭐 보여주지 않고 하는 것들도 좀 문제는 있겠죠.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볼 때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조사만 볼 게 아니라 리얼미터만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갤럽 조사도 그렇고 전국 지표조사를 해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. 물론 여론조사라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뭐 100%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. 왜냐하면 탄핵 찬성하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트렌드나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국회에서 그 통과된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.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. 그 결집이 결국은 뭐 보수가 괴멸할 수 있다는 위기론하고,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보적인 그 1위 후보잖아요, 대통령 후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은 박스권이라 해가지고 40%를 못 넘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도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하는 여론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우스 이펙트라 그래요. 뭐냐면 여론조사를 누가 하느냐,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김어준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ARS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. 김어준 씨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답률이나 협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보 편향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반대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결과들을 많이 냈던 조사업체에서 하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편향 차이는 있을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편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. ARS를 하게 되면은 바빠 죽겠는데 기계로 얘기하는 걸 누가 하겠어요.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전화 올 때 보면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메이저 그 통신회사에서 전화번호 뜰 때 스팸 처리한 것들 뜨잖아요. 안 받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. 적극적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뭐 강성 지지층, 그다음에 고관여층들 위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중도나 아니면 무당파 이런 사람들은 좀 이런 것들에 둔감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. ARS를 한다 보면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후보자 경선에서 중요하게 반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뭐 명태균 씨 논란도 있었지만은 약간 조작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종종 흘러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전화기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누가 대리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하는 조사에 비해서 ARS 조사가 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, 이런 비판들은 있는 것 같아요. 뭐 유리한 거는 리포트하고 불리한 거는 뭐 보여주지 않고 하는 것들도 좀 문제는 있겠죠. 근데 이제 조사라는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편향 요인들이 개입할 수 있어요. 문항을 어떻게 설계했느냐, 그다음에 어떤 조사 기관이 했는가, 그다음에 조사 방식이 뭐냐, 뭐 ALS냐, 그 사람이 했느냐, 유선과 무선의 비율이 어떠냐, 아니면 또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느냐, 가상번호 방식을 쓰느냐, 아니면은 RDD 방식을 쓰느냐, 이런 것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.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볼 때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은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조사만 볼 게 아니라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요, 거기에 최근에 발표되거나 보도된 조사 결과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여러 개 복수로 보시면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문해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. 그 조사 시장의 자율 규제도 중요할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신뢰가 떨어지면 결국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. 나중에는 결국 빅데이터라든지 AI 기반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조사업계 자체가 다 안 좋을 거 아니에요. 자정운동이 필요할 거고요. 그다음에 등급제. 이미 여러 조사업체들이 실제 선거랑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예측을 잘했는가를 우리가 사실 과거 선거 결과를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조사기관들의 조사 예측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. 뭐 그런 것들을 도입하면 좋은데 그게 찬반 논란은 있어요.